뭔가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떠올랐을 때 이거 혹시 특허 낼 수 있나? 이런 생각 다들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누구나 그런 경험 있죠. 오늘은 바로 그 궁금증, 아이디어를 진짜 특허로 만들어가는 그 현실적인 과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어디 한번 시작해볼까요? 일단 많은 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게 그거잖아요. 아이디어만 있는데 특허 가능한가요? 네, 맞아요. 시제품 같은 거 없어도 되나? 이런 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가능합니다. 진짜 중요한 건 내 아이디어가 기존에 있던 기술이나 서비스랑 비교해서 뭐가 다른지, 그리고 어떻게 다른지, 더 나아가서 그 차이 때문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이걸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느냐, 바로 이겁니다. 아, 그러니까 단순히 아이디어가 있다, 이게 아니라 뭐가 어떻게 다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그렇죠. 제품이면 뭐 구조가 어떻게 달라서 성능이 좋아졌다, 서비스라면 구현 방식이 달라서 효율이 높아졌다, 이런 식으로요. 그렇군요. 아이디어 자체보다는 그걸 설명하고 차별화하는 능력이 더 중요하단 말씀이네요. 네, 정확합니다. 근데 또 이런 경우 많잖아요. 제가 인터넷 다 뒤져봤는데 비슷한 거 없던데요 하고 자신감 넘치시는 분들. 네, 정말 많이 듣는 이야기죠. 근데 이게 또 함정이 될 수 있다고요. 맞아요. 그게 다가 아니거든요. 단순히 똑같은 게 없다, 이거 하나만으론 특허받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런 거죠? 특허청에서는 진보성이라는 걸 봐요. 이게 아주 중요한 기준인데요. 진보성이요? 좀 어렵네요. 네, 이게 뭐냐면 그 기술 분야의 보통 전문가가 봤을 때 이미 나와 있는 기술들을 그냥 조합하거나 살짝 바꿔서 너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아이디어, 이런 거는 진보성이 없다고 봐서 특허를 안 내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기존 기술에서 너무 당연하게 나올 수 있는 거면 안 된다. 그렇죠. 뭔가 기술적으로 한 단계 뛰어넘는, 뭐랄까, 기술적인 도약이나 아니면 예상치 못한 효과 같은 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많은 분들이 이 진보성 요건을 좀 쉽게 생각하시다가 거절되는 경우가 꽤 많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여러 기술이 막 섞인 아이디어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경우엔 각 부분은 기존 기술이라도 이걸 합친 것 자체가 새로운 기술적 의미가 있다, 이걸 증명하는 게 생각보다 까다로울 수 있다고 지적하셨어요. 와, 진보성이 이게 그냥 새롭다, 이걸 넘어서는 기술적 의미 부여가 핵심이군요. 정말 중요한 점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또 다른 변수가 있다고요. 시중에 없는 기술이라고 해서 무조건 안심할 수는 없다. 숨어있는 특허 때문이라면서요. 아, 맞습니다. 이것도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제품이나 서비스로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그 기술이 세상에 없는 건 절대 아니에요. 아, 그런가요? 네, 이미 누군가가 특허로 관리를 딱 확보해놨는데 그냥 사업화를 안 하고 있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이런 선행 특허가 있는지 모르고 시간 쓰고 돈 쓰고 막 개발하고 출원했는데 나중에 발견하면 진짜 허탈하죠. 그러게요. 완전 헛수고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그리고 가장 강조하시는 단계가 바로 선행기술 조사입니다. 선행기술 조사요? 네, 키프리스 같은 국내 특허 정보 검색 서비스는 당연히 봐야 하고요. 필요하면 해외 특허나 논문까지도 꼼꼼하게 봐야 한다고 조언하세요. 국내에 없다고 안심했다가 해외 자료 때문에 거절되는 경우도 의외로 많다고 하니까요. 정말 철저하게 조사해야 헛돈 안 쓰는 거죠. 이야, 선행기술 조사. 이건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위험 요소들을 알았고 이제 내 아이디어를 진짜 특허로 만들려면 구체적으로 뭘 준비해야 할까요? 실질적인 준비 단계들이 궁금합니다. 네, 첫째는 아이디어 구체화예요. 머릿속에 그냥 뜬구름처럼 있는 생각을 넘어서 이게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뭐 순서도 플로우 차트라든지 간단한 그림이라도 좋고요. 아니면 글로라도 구체적인 작동 방식을 정리해보는 거죠. 이게 나중에 특허 명세서 쓸 때 정말 중요한 근거가 되거든요. 아, 막연한 생각을 좀 더 명확하게 만드는 작업이군요. 그렇죠. 둘째는 차별점 명확화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진보성하고도 연결되는데요. 기존 기술이랑 뭐가 다른지 뿐만 아니라 그 다름으로 인해서 왜 더 좋은지, 예를 들면 뭐 효율이 얼마나 늘었다, 비용이 얼마나 줄었다, 어떤 새로운 기능이 생겼다, 이런 걸 객관적인 근거나 논리로 명확하게 정리해야 해요. 그냥 더 좋아요 이게 아니라. 네, 그게 아니라 이 부품을 이렇게 바꿨더니 반응 속도가 0.5초 빨라졌습니다, 처럼 구체적으로요. 알겠습니다. 셋째는 이제 선택사항이긴 한데 시제품이나 최소 기능키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아, 직접 만들어 보는 거요? 네, 직접 만들다 보면 예상치 못한 문제점을 발견하기도 하고 그걸 또 해결하는 과정 자체가 아이디어를 더 탄탄하게 만들어주거든요. 특허 명세서 내용도 훨씬 풍부해지고요.
이 과정에서 겪었던 어려움이나 그걸 어떻게 해결했는지 상세하게 기록해두는 것. 이게 의외로 나중에 큰 자산이 된다고 하셨어요. 오, 그렇군요. 실패나 해결 과정의 기록 자체가 중요하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들어보니까 결국 아이디어가 번뜩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아이디어를 얼마나 논리적이고 구체적인 증거로 만들어내느냐, 이게 정말 관건이네요. 순서도나 차별점 분석, 심지어 시제품 만들면서 겪었던 일들까지 전부 다 내 아이디어의 가치를 입증하는 재료가 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아이디어는 정말 출발선일 뿐이고 결승선까지 가려면 이런 체계적인 준비랑 노력이 꼭 필요한 거죠. 오늘 아이디어를 특허로 만드는 그 현실적인 과정을 좀 그려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소중한 아이디어가 있다면 그냥 나중에 해야지 하고 흘려보내지 마세요. 아이디어만으로도 충분히 첫걸음을 뗄 수 있습니다. 네, 시작이 중요하죠. 오늘 저희가 이야기 나눈 것처럼 철저한 사전 조사, 그리고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차별점을 날카롭게 다듬는 과정, 이게 꼭 필요하다는 점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져보고 싶은데요. 시제품 제작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과 그 해결 과정의 기록. 네, 기록의 중요성 말씀하셨죠? 만약에 이 기록을 단순히 특허 내기 위한 자료로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아이디어의 진짜 강점과 약점,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더 발전시킬 수 있을지 파악하는 성장 일지처럼 활용한다면 어떨까요? 아, 성장일지요? 어쩌면 특허 등록 자체보다도 더 값진 통찰을 얻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고민이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다음 단계로 이끌어주는 중요한 실마리가 될 수 있을 겁니다.